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돈 봉투를 부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오는 12일 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성만 의원은 검찰의 망신 주기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의 폭주를 견제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도 보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돈봉투 의혹에 책임지고 탈당을 한 상태지만 지역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승기 변호사와 김은경 전 인천시 대변이자 정책 박사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승기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두 그 현역 의원이 탈당을 했고 지금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두 사람의 혐의가 각각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갈까요? 예, 현재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게 적용된 이 혐의가 이 정당법 위반입니다. 이 정당법에 따르면 이 당대표 경선 등 이런 당내 선거에서 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혹은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구속영장에 기대된 혐의를 보면 먼저 이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당선을 위해 4월 말 이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이제 지시, 권유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천만 원을 수수해서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원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를 지지해달라는 소위 오더를 내려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 원씩 20개의 돈봉투로 만들어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요. 또한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2021년 3월 중순경에 이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이 100만 원을 제공했고 또 같은 달 말 이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이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말에는 4월 말에는 이 유니온으로부터 소위 오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지금 함께 받고 있고요. 네. 일단 현역 의원 두 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김 박사님, 지금 네네. 이성만 의원 경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네네.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일단 이성만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탈당은 했지만 네. 지금 결백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에게 전달할 돈 네. 1,0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혐의를 결백하게 부정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돈봉투 관련 의혹이 이제 크게 불거진 상황인데 지금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25일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19일에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가면서도 기자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혐의 전부를 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성만 의원 돈 준 사실도 없고 전달한 사실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 아까 간단히 좀 설명도 해주셨지만 이게 좀 정당한 거로 타당한 것으로 좀 봐야 하나요? 예, 일단 검찰로서는 지금 상황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은 맞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과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금 이 돈봉투 사건과 연루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에서 지금 이 두 명의 의원의 이름이 딱 언급이 됩니다. 심지어 유니언의 경우에는 돈봉투를 언급하는 이 구체적인 발언까지도 지금 녹취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구속된 이 강내구, 이정근 두 핵심 인물의 진술도 아마 검찰이 상당 부분 이제 확보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도 우선 이 당내 최대 선거인 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 금품이 살포됐고 이를 현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경선에서 이 송 전 대표가 0.59% 차이로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을 이겼는데 이는 곧 달리 말하면 만약 돈봉투 살포가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할 수 있는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이제는 좀 증거인멸에 좀 정황이 보였다라는 이런 수사 결과도 일단 있고요. 거기에 또 두 의원 모두 이를 검찰의 표적 수사 내지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프레임을 잡은 이상 검찰로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그간 수사한 내용에 대한 이제 중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의 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실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니래도 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뭐 기각 사유가 뭐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 정도라면 뭐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론이 나온 거고요. 만약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민주당과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게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이제 셈법이 나옵니다. 예. 지금 뭐 정치권 여야 시각은 이제 팽팽히 다를 텐데 김 박사님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내용은 있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지금 도주나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녹음 파일, 그 녹취록만 예. 있을 뿐이거든요. 그거 지금 물증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두 의원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요. 지금 이 의원도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SNS에도 올렸고요. 도주와 인멸의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청구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일단 사법권을 좀 예. 남용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의혹을 제기하고 혐의를 집중적으로 밝히려고 했던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은 정당법 위반만으로 지금 청구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 이 영장 청구는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수순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을 좀 망신 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다분히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건을 지켜보는 과정에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치권 안에서 적잖은 관행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런 언급을 라디오에서 했는데. 자,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좀 오고 가는 걸 듣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21년 그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준석 당시 이제 예. 후보가 3천만 원을 쓰고 당대표에 당선이 됐다는 게 화제가 돼서 연일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차량, 문자 발송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전국을 돌면서 당협위원장을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자리가 이제 수시로 그 선거 기간에 있었던 거죠. 뭐 그런 비용들이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이 기존의 이 기성 정치인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들을 뭐 전면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또 전당대회 선거 비용은 이게 별도로 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든가 모든 정당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뭐 어떤 정당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선거든 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거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치러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이 동보통 사건은 녹취록에 기반한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이고요. 지금 뭐 앞으로 이 관행 여부를 떠나서 이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한테 도덕적으로 좀 치명타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관행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민주당이 사과를 하고 또 이제 2명의 이름이 거론된 현직 의원이 탈당은 한 만큼 일정 부분의 정치적 책임은 좀 졌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정말 물증에 기반해서 정치적 의도가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도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런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예. 또 정당법에서 당내 선거에 금품 뿌리면은 처벌하겠다 이런 규정도 그런 관행이 있으니까 만든 거고요. 그런데 관행을 없애자고 만든 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새 뭐 초등학생들도 회장 선거에서 단순시켜 달라고 떡볶이 안 돌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거 관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돈봉투 사건 이후에 또 이어질 여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공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은데 네네. 지금 이제 대의원제 네네. 뭐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쇄신안이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지금 대의원제 폐지입니다. 예.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행사하는 지금 한 표의 그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의원제를 좀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지만요. 한편에서는 지금의 이 돈봉투 문제가 이제 국민들에게 공분을 산 것은 조금 더 이제 도덕성을 회복하고 또 반성하고 쇄신안을 내야 되는데 이 대의원제 폐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국민적 관심사하고 좀 거리가 멀거든요. 예. 그걸 지금 우리가 대의원제 폐지 여부를 지금 또 논의를 해야 되느냐. 지금 국민의 눈에 비칠 때 좀 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쇄신안을 내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이번에 이 대의원제 폐지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정리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승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 대의원제 폐지 예. 문제는 지금 일반 국민의 예. 관심사라기보다는 민주당 내 소위 이제는 권력의 헤게모니를 어느 집단이 가져가냐 그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예.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게든 나오든 간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양 집단 간 충돌은 이제 불가피해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보면은 이 정당이 하나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나름의 규정에 따라 뭐 표의 가치를 달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의원 대 일반 당원의 표 가치가 60대 1 정도라고 합니다. 예. 물론 민주당이 호남 당원이 많은 탓에 이제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는 뭐 이 대의원제를 도입하는 게 부득이하다라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말 대의원들 표만 잘 단속을 해도 당내 선거는 이기고 무조건 예. 이기는 이 필승 공식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이미 또 확정이 됐고요. 결국 이는 상당수 당원들이 아닌 소수 대의원의 목소리가 당에 더 많이 반영이 되는 왜곡된 민심 위반의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제 60대 1이라는 그 표의 가치는 일부 좀 보정이 좀 불가피하지 예.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10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자유투표 분위기잖아요. 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동의 내지는 부동의나 이 표결이 나올지 네. 기대가 많습니다. 네. 당에서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일단 현재까지 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계속 자유 토론으로 예. 이제 자유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당연히 이제 자유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거의 이제 찬성안으로 예. 입장을 좀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또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야 이게 이제 가결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민주당 의석이 167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의 표결로 가부결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할 것이냐가 이번에 이제 체포 동의안에 사실 결정적인 이유가 될 텐데요. 이게 지금 당내 그 선거였고 당대표 예. 선거였고 또 혐의가 정당법 위반이라는 게 좀 다양한 해석을 좀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 그래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찬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지금 이제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좀 다시 쇄신을 하고 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고 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당 전체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또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에 그런 정황이 전혀 예. 없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두 분 모신 이유가 좀 있어서 다음 질문을 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같은 상황에 부평 갑선거 같은 경우에 사실 부평이 민주당 텃밭이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뭐 현역 의원도 그렇고 앞으로 그러면 이 구도가 바뀔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많거든요.
이제 예. 국힘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것인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예, 먼저 아무래도 이 돈봉투 살포라는 만약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제 부정부패와 직결되는 혐의가 지금 터진 거니까 아무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해도 이 민심 위반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이 수사 상황을 보면은 이 수사가 결국 내년까지는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민해 볼 부분이 바로 선거는 상대가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리 민심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걸 경쟁자인 국민의힘 측에서 자기 표로 가져오냐, 이 부분은 또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성만 의원의 지역군이 부평갑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선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유력한 잠재적 후보군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결국 지역 표심이 달라진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공천하는지 결국 인물론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 않는 한 저는 냉정하지만 내년 총선에서도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좀 다른 이유에서 이제 같은 결론인데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뭐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또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총선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앞에 두고 있다면 이 문제가 아마도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아직 총선이 내년 4월에 있고 그 안에 또 다양한 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이제 우려나 또는 변수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돈봉투 의혹이 내년에 총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에 큰 영향을 줘서 판도를 바꾸는 그런 변수로 작용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이 돈봉투 의혹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서 계속 검찰이 시간 끌기로 마지막에 이제 의혹이 있다 없다, 뭐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밝혀서 계속 민주당의 이런 이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혹시나 하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주게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점이 살짝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분 30초 정도 남았 1분 정도씩 마지막 답변을 좀 요청드릴 게 있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남은 총선 전까지 네네. 인천 지역의 민심을 그러면 영향을 크게 줄 네네. 요인이 무엇일까에 네네.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 질문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실까요? 인천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평균 연령도 높습니다. 그리고 도시도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한 가지 독특한 성격이 이 바로 정치판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올드보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세대 교체 자체가 잘 안 되고요. 다른 지역과 달리 뭐 여성이나 청년같이 뭔가 개혁적인 공천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300만 인천에서 지금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여성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라는 거,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지역 정치권과 기성 정치인들이 여성이나 그리고 청년 같은 인재를 소위 국회의원급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인천 시민들도 이제 300만 대도시에 걸맞게 이제 정치적 위상을 갖자라는 욕구가 상당합니다. 그 말은 이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꾸준히 정치판에 도전을 해서 계속 정치판이 물갈이 되는 구조를 만들라라는 건데요. 따라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는 이 각 정당들이 얼만큼 유능하고 참신한 그리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공천하는지 그 공천 개혁이 가장 표심을 가릴 핵심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 박사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두 번의 큰 선거, 대선과 지방선거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지금 2030, 특히 이제 20대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선거였다고 봅니다. 이대나 뭐 이대녀 뭐 이런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그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저는 내년 총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2030 세대가 움직이는 것은 그냥 내가 어느 정당이 그냥 막연히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펴주느냐, 굉장히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떤 당을 특별하게 지지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2030 세대에 맞는 그런 정책과 그런 공약을 내는 그런 정당에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층의 표심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아마
그 선거구에 또 관심들이 많은 게 또 어떤 후보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인물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요 관심도 많은데 저희가 별도로 또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